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한 가운데 오늘 새로운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원내대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공동 비대위원장 한 명을 지명했습니다. 바로 박지원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올해 26세, 정치에 입문한 지 50일이 안 된 신인입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30 남성들에게 어필했다면 민주당은 2030 여성들에게 어필한 이 박지현 씨를 파격적으로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에 지명한 겁니다. 오늘 이 뉴스가 사실은 민주당 뉴스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영 이상합니다. 무엇보다 이 박지현 씨, 이 당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현 씨는 이재명 후보가 각별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뒤 직접 박지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 죄송하다,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오늘 공동 비대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영향력도 여기에는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비대위원 중 현역 의원은 2명인데 조응천 의원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이끌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장 두 사람,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 오늘 모두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박지현 씨는 자신이 쓴 이 SNS 글 때문에 발목을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박지현 씨는 지금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 2030 또 성범죄에 대한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부친상 장례식장에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의원들이 건조화환을 보냈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부모의 상에는 원수도 간다라는 의식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위치와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가해자의 출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의 조화 세례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더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다는 것은 상당한 타격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만은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 친이명계로 분류되는 이탄희 의원에 의해서 똑같이 안희정 빈소의 대통령 조화를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이 청년보좌역을 지냈던 곽승용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에 선임되신 박지현님 축하드립니다. 박지현 위원장님께서는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건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에는 이재명 지사가 조기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세요가 아닌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 곽승용 씨의 지적처럼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이 빈소에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등이 보낸 조기도 눈에 띄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이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등도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박지현 씨의 이 글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다 저격하는 겁니다. 성 문제에 이렇게 둔감한 정당 민주당, 대통령부터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이렇게 조화를 보낸 겁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자신을 추천해 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그리고 같이 일해보자는 이재명 후보 역시 박지원 씨가 생각하는 이 2030 페미니즘에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진정으로 박지원 씨가 이 2030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자 나왔다면 이 부분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박지원 공동위원장에 대해서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다. 이번에 다시 가면과 아이디를 내려놓고 맨 얼굴과 실명으로 선 용기를 보여줬다. 앞으로 성범죄 대책, 여성 대책, 사회적 약자와 청년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데뷔한 지 50일도 안 된 이 신인이 정말 신데렐라처럼 민주당의 공동대표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이 발언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당내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민주당을 지탱하는 이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 민보협은 오늘 자체 게시판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보협까지도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추진할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늘 구성된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자, 이 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원내대표로서 송영길 당대표와 당을 이끌어온 윤호중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냐, 이 지적입니다. 자, 더 많은 국민께서 민주당과 우리 후보가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난 과오를 분석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호중도 윤호중이고 이 새로운 비대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2030 이 세대 이 절반이 지금 비대위원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과연 이들이 일회용 쇼로 차출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윤호중과 이 조응천 정도가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 세계는 냉혹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